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또 숙제를 풀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미중 무역 협상 관전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잡고 가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미국입니다. 자, 이러한 경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가장 적합한 ETF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ETF 포트폴리오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분을 꼭 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셨습니다. 예. 자, 어제 미중 무역 협상 어찌 보면 올드한 뉴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예, 지금 히토리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어디에 있다고라기보다는 예. 결국은 해결될 수순으로 갈 거라고 뭐 일찌감치 예상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국제 협상 아니겠습니까? 예. 국제 외교라고 하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누구죠? 트럼프 감정 싸움, 이 감정 싸움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예.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양국에 어떻게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또는 예. 차악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그 실타래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속성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결국은 해결될 수로 갈 거라고 보고 참고 여담이지만 히토리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하고 시진핑 통화한 다음에 예. 중국에서 이제 일부 수출 해제해줬다는 거잖아요. 사실 예. 저한테 큰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던 게 예. 한 달 반 정도 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블룸버그 등등 외신을 통해서 중국에서 살짝 흘렸습니다 이미. 어떤 얘기를 흘렸어요? 그 무역 협상 준비 세트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히토류 예. 뭐 무역 수출 제한 풀 수도 있어라는 말 플러스 예.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수입 제한 해제하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이미 한 달 전에 나왔었어요. 한 달. 근데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쥐어 흔들 수 있는 건 히토류 하나잖아요. 뭐 물론 그 외에 많이 있지만 그렇죠. 히토류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과연 이거를 이렇게 쉽게 뭐 포기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저한테는 반갑고 좋은 질문이신 게 예.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논을 하다 보면 예. 흔한 말로 우리가 숲을 볼 거냐 나무를 볼 거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은 그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히토류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목마른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누가 더 속된 편으로 후달릴 거냐 예. 이런 면에서 저는 제가 적어도 보고 있는 그 소스에 의하면 예. 중국이 절대 만만 뒤로 버티거나 예.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지난주에 그래요? 차이신 PMI 나왔는데 거의 예. 쇼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그리고 봤습니다. 뭐 확인된 뉴스는 아니고 저도 절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예. 시진핑의 정치적인 그 입지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소스에 의하면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하고 극단까지 치닫는다.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자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자살행위다. 네, 예. 저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해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결국 이게 양쪽에 좀 영광뿐인 상처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가 누가 더 클 거냐. 저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줄다리기를 할 텐데 예. 누구한테 좀 쏠려 있는 협상을 할 거냐. 결국 미국에 쏠려 있는 협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자살행위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지금 대표님께서 물론 히토류는 히토류지만 더 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 어디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경제 네네. 구조가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네. 내수 소비 주도 국가인가요? 수출 주도 국가인가요? 뭐 내수 어떤 소비에 의존돼 있죠. 아니죠. 수출 의존 수출. 국가죠, 중국이.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예. 내수 소비를 어떻게든 부양시키려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트럼프 일기 때 마가 주장하면서 그때도 대중국 관세 때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훼손이 크게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그때부터 눈에 띄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예. 새롭게 새롭게 트럼프 2기 때 지금 대중국 관세 때리면서 미중 갈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누적돼 있고 해픈 투비 거기서 2020년도에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죠. 아시겠지만 2022년도 5월 달에 정확하게 미국은 1년 반 정도 락다운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우려를 많이 받아가면서까지 경제를 자유화시켜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리버럴라이즈 시켜버렸죠. 예. 중국 어땠나요? 그 이후에 계속 락다운 시켰어요. 경제가 완전 안 그래도 굉장히 저변이 약해지지 힘든 경제가 거의 고꾸라져 버리는 수준까지 저는 갔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무역 관세 등등 이제 굉장히 그 저변이 훼손되는 수출이 계속 이제 약화되고 하면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외신이라든가 어떤 보고서 같은 거 보면 그 시진핑 공산당이 뭐 양회 등등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진작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단견적으로 14억 한 5천만 명 되나요 중국 인구. 예, 예. 월급 생활자 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되는 인구 일자리 수가 무려 6억 개가 이상입니다. 아. 그렇게 저변이 약해요 지금. 예. 그리고 과거 한 10에서 15년 동안 중국을 뭐 높을 때는 매년 경제 성장률 10% 중반대 구가했던 맞아요. 그게 결국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구가했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할 주제는 아니지만 예. 그게 이제 정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주 지방 정부한테 그 예산 수입원으로 니네가 써 그러면서 빌려주고 맞아요. 임대료 받고 예. 이게 완전히 이제 거의 바닥이 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뭐 하나하나 예를 들면 워낙 많지만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의 동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갈돼 있고 예. 그거에 군부를 짚혔고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트럼프 일기 때 마가 주장하면서 그때 이미 관세 때리던 그때부터 저는 시작했다는 좀 긴 흐름을 보고 있고 예. 거기에 지금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미중 관세 뭐 오늘 저녁에 결과 나오겠죠. 좀 연장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하루에 그냥 간단히 딱 끝내버릴 거면 별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진심으로 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결과는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쪽에 쏠렸냐, 중국 쪽에 쏠렸냐, 미국 쪽에 쏠렸냐 결국은 해결될 수준으로 갈 것이고 이걸 거시의 차원에서 보면 시장에는 결국 훈풍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 나온 김에 뭐 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6월 동안은 미국 주식시장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새 정부 접어들면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참고로 저희 포트폴리오는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이제 환율은 그 원달러 환율을 되게 중시하게 보고 있는데 예. 원달러 환율 한 1,350원 정도가 마지노선일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드렸는데 예. 오늘 보니까 한 1.2% 상승하고 있어요. 아. 1,367원, 70원 가까이 확 뜨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던 대로 가는구나. 뭐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여튼 이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된 수순이 예. 결국은 어떤 시기든 미국 주식이든 저는 뭐 미국에만 투자를 하니까 훈풍으로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다면은 지금의 뭐 약달러 기조에서 일부 좀 강달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약간의 다시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회복해 하는. 나가는 예. 그런 구간에서는 이 강달러에 대한 어떤 수익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고생했죠. 한두 달 정도 지금 예. 그 약달러 되면서 예. 워낙 강세되면서 포트폴리오 ETF 수익률들은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예.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좀 예. 트레이드 오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제가 저 중국과 미국 간에 네네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생각 드는 게 사실 과거 이제 일기 때의 중국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뭐 소위 얘기하면 좀 크게 당했다. 뭐 아니면 좀 뒤통수를 맞았다. 그 중국이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밀리면 향후 10년은 또 없는 중국의 미래는 없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굴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 시진핑 이제 주석의 여러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불안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런 뭐 예. 여러 가지 논을 할 수는 있죠. 예, 할수 근데 있지만은 어떤 게 맞을 거냐는 결국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할 텐데 예, 예. 저는 그런 쪽 방향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지오폴리틱스고 지정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국제 외교고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정학적인 문제의 본질은 힘입니다. 음. 정치학 교과서에 따르면 예. 힘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군사력과 경제력. 음.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어디가 더 셀 거냐 압도적으로. 그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고민할 저는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무역 협상은 온전하게 순전하게 뭐 이렇게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 네. 조금 조금 더 좋은 미국 협상이 쪽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 쏠려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은 사실 지금 뭐 보편 관세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4월, 5월 경제 지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 요즘에 약간의 좀 계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면 뭐 전달 거 좀 조정하고 뭐 예, 이런 예,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고용 지표 또 실업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게 여전히 너무나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지난주에 저도 예. 저 역시도 저는 사실 그 노동 지표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주간 목요일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잖아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점점 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22만 건 정도에서 예. 지난 목요일 날 24만 건 드디어 찍었거든요. 예. 이게 아직 문제 걱정될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예.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예. 이게 한 35만 건, 뭐 30만 건 정도 돼야 이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는데 네.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지금 트렌디하게 계속 트렌드 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실업이 되면서 청구하는 건수가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비교적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그 넌팜 페이로라고 하죠.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한 10만 건 초반 정도 또는 최악의 경우에 10만 건이 깨져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확실히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주식이 아니라 미국 경기는 참 세다. 예.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 예. 덕분에 이제 이것 때문에 페드에서 금리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FOMC 하지 않습니까? 뭐 예상도 그렇게 했었지만 예. 뭐 금리 인하 이런 건 전혀 가능성 전혀 없죠. 이제. 예. 근데 뭐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4월 달 4월 2일 날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무지막지한 관세 딱 때리면서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는 월이 4, 5, 6 이제 쭉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 될 문제가 예. 많지만 이번 주 뭐 CPI, PPI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크래치가 좀 있지 않을까 노동시장에. 근데 확실히 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워낙 언급됐었다가 최근에는 잠잠하고 있지만 예. 리쇼어링 예. 외국으로 갔던 공장 다 돌아와. 예. 이게 이번 2.0기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절대 친미 아닙니다. 저 친트럼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말을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고 막 약간 매니악처럼 하긴 하지만 예.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다. 예.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감은 들더라고요. 오히려 안도감이 네, 들었다. 어떻게든 미국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반등을 했어요. V자 반등. 네. 기업들의 EPS 저번에도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관세 영향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도 저번에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 여전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물론 2%밖에 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 21.7배 뭐 포워드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고평가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전혀 지금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 전통적으로 저는 좀 보수적인 견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낙관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22점 발표하는 기관마다 이 PR이라는 거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틀립니다. 다르잖아요. 예. 제가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 소스는 팩트셋이에요. 예. 매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기업 실적 발표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립 리서치 기관 중에 기업 데이터 관련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긁어서 팩트셋. 항상 발표하는 회사다 보니까 예. 그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 현재로 발표된 어닝스 인사이트 주간 보고서를 보면 포워드 EPS 12개월 포워드 EPS로 21.3배 나오고 있거든요. 21.3배. 네. 예. 그러니까 22.7배는 또 다른 기관에서 발표할 것이고 네. 어쨌건 이게 이제 트레일링 과거 수익을 기준으로 만든 퍼가 아니고 향후에 12개월 앞으로 전망했을 나올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21.3배라는 거니까 그렇죠. 글쎄 21.3배가 굉장히 비싼가 하는 생각은 들고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 밸류에이션 지표 잘 안 봅니다. 예, 보더라도 예. PER을 볼 거냐 PBR을 볼 거냐 저는 PBR을 차라리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게 예.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은 갈릴 수 있는 것이죠. 비싸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높다는 얘기는 향후에 성장성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여담으로 더 애드업을 하자면 요번에 2, 4분기 저는 이제 6월까지는 시장 괜찮을 것 같아요. 6월까지는 시장 네. 괜찮다. 제가 뭐 이렇게 꼭 무슨 약장수처럼 6월까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예. 계속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한 2주 전부터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저는 7월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치솟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변동성.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공교롭게 7월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요 지금. 뭐 감세안에 대한 이야기도. 네, 일단 예. 첫 번째 OBB, One Big Beautiful Bill. 그렇죠. 그게 이제 되면 물론 이게 전부 크게 보면 미국의 호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 있는 법이니까. 예. 그런데 요 안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
저기 재정 적자 규모 뭐 지난주부터 계속 CBO 예. 그 의회 예산국에서 2.8조 향후 10년 동안 할 거다고 했다가 또 업데이트했는데 2.4조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 중에 이 원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경론자들이 예. CBO를 그냥 뭐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 발표하면서 지금 정치 노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 짓 왜 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저는 뭐 CBO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무슨 그 고용보고서 이런 거 다 믿지 말아야죠. 뭐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유동성 관련해서 제가 아쉽게 오늘 그래프를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2011년도, 2013년, 2020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면 2010년 하여튼 그 의회에서 그 단기 외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협상하고 막 할 때마다 항상 협상을 딱 하고 나면 그 직후에 시장의 유동성이 한번 쭉 말라든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재무부 그 일반 계정이죠.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지출하는 창구인데 거기가 이제 돈이 다 말라붙어 있다가 이거를 한도 합의를 하고 나면 돈을 채워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쭉 빨아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또 본격적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 시한이 7월 4일 날이 원 빅 뷰티풀 빌 표결하는 달이고 예. 또 7월 9일이 4월 2일 날 관세 때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3개월 유예해 줬잖아요. 예. 그게 7월 9일이 딱 기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 4, 5, 6월 달 2, 4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를 언제 하죠? 보통 그렇죠. 7월. 그다음 7월 한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맞물려요. 그래서 7월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실적 제가 지난주에 눈에 띄었던 게 매주 또는 YTD로 그 S&P 500의 11개 업종의 주간 수익률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 한 달은 굉장히 좋았죠. 예. 근데 지난 일주일이 특이한 게 모든 업종이 다 1에서 많을 때는 한 3.5%씩 다 업종별로 올랐습니다. 예. 주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동안에 괜찮았던 임의 소비, 필수 소비, 유틸리티가 1에서 마이너스 1.5로 세 업종만 빠졌어요. 근데 유틸리티는 뭐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임의 소비라든가 필수 소비, 공교롭게 소비 부분이 지금 주가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뭔가 리서치를 하고 고려했을 때 이 소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게 지난 수치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소비 약해지는 게 이렇게 문제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CE 지난 주가 발표됐을 때 PCE 물가 예쁘게 나왔고 동시에 발표된 그 퍼스널 인컴이라고 하지 개인 소득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소비는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 하여튼 소비 부분이 조금 주간으로 마이너스가 됐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도 어떻게든 스크래치가 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7월 달에 공교롭게 몇 개가 맞물리더라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때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6월 괜찮고 7월 정도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7월 초부터 중순 때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이벤트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적도 사실상 우려할 수밖에 없는 4월, 5월, 6월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거기에 꽤 맞춘다는 느낌은 좀 있는데 지난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좋게 나왔죠. 맞아요. 그런데 당일날 뭐 나쁘지 않대 약 강보합 정도 되더니 그 다음날 마이너스 5%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빠졌느냐 잘 아시겠죠. 언급하셨겠지만 가이던스가 아니고 애매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이던스가 언제 가이던스입니까? 다음 분기 가이던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브로드컴도 뭔가 지금 수주받고 뭐 하는 게 4, 5, 6월 달이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7월 달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을 지나서 7월에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데 뭐 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부터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증시만 우리가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뭐 ETF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ETF의 포트폴리오를 워낙 다양하게 또 이제 알고 계시니까 저는 EMP로만 하니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약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저희 하우스 뷰에 그대로 말씀 그냥 드리죠.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 포트폴리오 전체를 놓고 볼 때 미국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가져갔었고. 미국 비중이요? ETF 안에 편입 종목을 보면 이제 뭐 한국 기업도 있고 뭐 TSMC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해외 비중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3, 4월 거치면서 저희는 조금 대응을 하는 차는 조금 늦게 하려고 합니다. 막 급하게 미리 했다가 거꾸로 타고 이런 게 싫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리밸런싱을 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포지션이라고 하죠. 지금 띄워 주실 텐데 지난주 초반부터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타코는 많이 언급됐었잖아요. 예. 뭐 트럼프 어웨이스 치킨 사우시인데 항상 불러서 전략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 AB USA라고 해서 always 이제 anywhere but the USA라고 그래요. 저기서 but이 이제 except란 얘기잖아요. 예. 미국을 제외한 어디든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 아.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죠. 저거를 미국 자산을 다 털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저는 미국을 포함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미국이 한 7, 80% 됐었다면 미국 비중을 한 5, 60%로 줄이면서 나머지를 미국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터내셔널 포지션이라고 하면 미국을 뺀 나머지 해외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도 꼭 저걸 따라가는 건 아니고 예.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M7의 어떤 상승 뭐 강도가 좀 약해질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예. 이제 뭐 미국을 제외한 뭐 타이완이라든가 인도도 저희가 고려 중이고 지금 인도를 고려 중이시고요. 네. 한국도 뭐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제 그리고 저희가 유럽 쪽 그 디펜스 테크 예. 방위 산업 관련해서. 네. 예. 그래서 그거 좀 투자 이미 해놨고 그 안에 이제 한국의 방위 그 회사 몇 개가 좀 들어가 있는 정도. 네. 저희가 한국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투자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네네. 그런 식의 방향을 좀 갖고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질문 하나만. 네네. 그럼 그 기조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올해 말까지는 그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저희는 생각하고 보통 있어요? 리밸런싱을 하면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비율을 가지고 리밸런싱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7월 초 또는 7월 중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또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0일 화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런던에서 회담이 진행이 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잘 모아서 내일 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